존경하는 142만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도암동, 문화동, 풍양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신수정입니다. 최근 광주시 각종 설계 공모에 대하여 공정성 논란이나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접하면서 설계 공모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고 향후 지역의 자부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여 설계 공모조례의 본 취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사 과정, 공모 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 운영 지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정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GGM, 그린카 진흥원에 관련돼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향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먼저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지난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나 설계 공모의 불공정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사업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고 작년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직공원입니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당선자기 기술검토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어긴 데다가 실제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반 사항이 제기됐지만 채택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연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전시관입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은 1,182억 원을 들여서 새 전시관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해 왔으나 국내 설계업체 컨소시엄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당선작에 대한 논란과 함께 다시 재공모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관 제1주차장 부지에 총 사업비 1,461억 원을 들여서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난 등으로 인해서 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처럼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와 관련해서 설계 이후에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거나 설계 공모와 관련된 직접적인 논란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건본부장 박상백입니다. 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8월에 공공건축 설계 공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 공공건축 선진화 방안이 도대체 어떤 건지,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2020년 7월 29일 공공건축 설계 공모 선진화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설계 공모 대상이 1억 원 이상으로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이하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두 번째가 제출 설계도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응모업체가 재정적 부담이 크다 해서 일부 간소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심사위원 풀제 운영에 따른 심사 참여 횟수를 3회,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데 2년 중 3회로 제한을 했고요. 참고로 국토부는 연 10회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제한했고요. 타 지역 심사위원 40% 이상 구성, 그다음에 심사 방식을 심사 채점표로 공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하는 거 이런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설계비 그동안에 1억 원이었던 것들을 5천만 원 붙어서 이제 설계 공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은 이제 실명제라든지 채점했던 부분들이 다 평가했던 부분들을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년, 임기가 2년인데 2년 내에 3회 이상은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심사위원 금액에 예산 비율로 따져서 인원을 책정을 하죠. 심사위원 수를 예를 들어서 3억일 때는 3명, 5명, 9명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억일 때는 5명 예비 인원 빼고요. 그런 식으로 예.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범주 안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간단한 것부터. 예.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뭐 그 전부터도 그러긴 했었지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이제 임의 사항이에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 그 진흥법에 보면은
설계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일 때 건축물에 대한 그 공공건축의 사업을 해야겠다 했었을 때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죠. 근데 지난해 보니까 저희 광주시는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이제 수가 더 늘어나겠죠.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설계 공모 예. 금액이 다운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 공모잡들이 설계 공모하겠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럼 이걸 어디 뭐 자문위원단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이걸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심사위원도 있긴 하지만 들어왔었을 때 이 전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걸 어디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한 의원님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 공모를 해서 설계가 접수가 되면 그걸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이건 법적인 맞습니다. 사항입니다. 네, 네, 법적인 맞아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위원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렇죠. 그 심사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 그 들어올 기관들이나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뭐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리 그걸 꼼꼼하게 검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운영위원이나 심사 이렇게 위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법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저희 시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는 오로지 이 공공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했었지만 조례에도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이 시점부터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저희가 이제 본청의 건축 경관과하고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심사총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검토안을 보면 심사총량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수를 2년에서 2년 동안 3회로 제한을 해뒀어요. 국토부보다 광주 우리 시는 굉장히 좀 촘촘하게 좀 해놨었죠. 그게 잘 지켜져 있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는 제가는 안 해봤는데요.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것은 뭐 별도로 이제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히 그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위반된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본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했겠었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자 저희 시는 2년 안에 3번 정도 저희가 심사를 하겠다고 심사제를 이렇게 제안을 해놨습니다. 네, 유땡땡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21년도에 4회, 2022년도에 3회, 2023년도에 2회,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나머지 한땡땡도 마찬가지인 거고 가장 밑에 있는 우리 송땡땡 심사위원님도 2023년 한 해만 해서 벌써 4회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어제 가져와서 가공을 한 자료가 아니고요. 예.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혹시 저희 정근에서 제출한 네, 자료인가요? 받은 저는 지금 자료입니다.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 이거에 대한 뭐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뭐 다시 한번 확인을 철저히 해보고요. 그래서 네. 체크를 해보고 위반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 거죠. 예, 주신 예, 자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없도록 하도록 하셔야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 심사 인력 풀이 보통 몇 명, 강주는 몇 명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로 정관에서 이제 이 일을 다루고 계시니까 전국 풀로 하고 있고요. 494명 현재. 현재 광주에서 돌리고 있는 인력 풀이 494명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그 제도 계산하면서 전국 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관내가 102명이고 관내가 392명으로 저희들이 풀 명단 갖고 있습니다. 392명을 그러면은 지역 외로 지금 타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광주 외. 그러니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르네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고 활용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횟수 몇몇 사람들이 물론 몇몇 사람은 아니겠지만 돌아가면서 이 취지에 안 맞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심사총량제는 좀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우리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세움터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움터가 뭡니까? 우리 온라인상의 건축 인허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아마 의무사항도 있잖아요. 세움터 관련해서. 예.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즉 세움터입니다. 세움터를에다가 앞으로는 심사 결과가 끝났었을 때 종료 시점에서 7일 이내에 다 등록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무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심사 관련된 모든 거, 그 건물이라든지 관련된 기본 정보들, 심사위원이 누군지, 평가가 어떻게 했는지,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 당선자뿐만 아니라 입성자까지 전부 다 그 관련된 사업이나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며칠 전에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열어봤거든요. 그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떤 식으로 누가 들어왔고 입찰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무 사항인 건데 그래서 광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제가 최근 것만 했어요. 2021년, 2023년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많이 보고 있는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 것도 있고 뭐 교육청 것도 있고 또 뭐 수영진흥센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진즉 사실은 완공돼서 운영 중인 곳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사업이 중단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 결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법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걸 위반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조치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는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밀려 있는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다 등재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시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왜 못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이건 직원들 법적인 부분인 건데. 뭐 굳이 변명을 하자 보면은 업무 과중이라든가 또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누락 없이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계공모위원회 관련돼서 본부장님 질문 드릴게요. 운영 지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하고 또 광주시의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따라서 지금 현재 8월부터 설계공모 방식이라든지 심사위원 선정한다든지 또 심사 방식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근데 구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5인이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은 설계 분야, 계획과 설계 분야에 12명, 그다음 구조 분야에 4명, 그리고 시공 분야에 4명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4개 팀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팀 말씀하시죠? 운영 관련인가요? 네.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예. 알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그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국토부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 공모 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4개 팀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국토교통부 지침에 11조 9항인가가 있을 거예요. 아주 네. 금방 그 한 줄로 운영위원회를 그 발주 기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시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팀을 만들어놨어요. 좀 더 전문 분야로 해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운영 기간은 임기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기능이 뭡니까? 주 기능이 이제 심사위원 선정하는 게 주 그렇죠. 기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그 공무원 사전 검토하고 앞으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그 총괄적으로 네. 논의하는 그런 이유.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 관련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하고는 있겠지만은 아마 설계공모 방식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시 지침에는 이 부분을 5개 팀으로 해서 5인으로 해서 5개 팀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4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분야별이 아니고 저희들 시공을 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1명, 그다음에 본청 사업부서 담당 부서에서 1명, 건축경관과 1명, 건축협회 1명 해가지고 4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어떤 사업이 사업을 심사를 해야 될 때 그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요. 예, 건바이 그때 건 바이 건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에 지키고 있지도 않는 거 있고요. 시에서 아마 이렇게 했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분야부터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팀별로 해서 들어왔던 이런 작품들을 바로바로 하나가 들어오면 한 팀에서 그걸 다루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부분인 건데 지금 건바이 건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더 좀 심각한 문제는 지금 앞서 운영위원회 가장 큰 게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그 공모작을 당선작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는데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심사위원으로 하셨던 분이 그 다음번에는 운영위원이 돼요. 또 그 운영위원님이 다시 심사를 하고 있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죄송하지만 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그 저희들은- 부분은 업계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지금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이제 확인 한번 해보아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같고요. 거죠. 저는 오늘 시정 질문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예. 제가 왜 이제 당초 지침대로 왜 당초 시에서 정한 이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총량제가 위반됐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운영위원도 2년 동안 임기인데 아니 임기 맞아요. 개념은 없고요. 임기 개념은 운영위원회 임기 개념은 네,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그 2년에 3회 이상을 못하게 총량을 규정해 놨어요. 그것도 특정인이 2년에 3회 이상을 못하게 심사위원도 참여 횟수가 2년에 3회 정도 이렇게 있고 지금 갔습니다. 그렇죠. 총량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만약 의원님 지적하셨던 아까 심사위원도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고 운영위원도 그럼 총량제 위반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계속 한 분이 여러 차례 한다는 것은 그 부분도 제가 그 전체적으로 부분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꼭 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마 바로 확인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눈높이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만약에 제 얘기가 사실이다, 진짜 그런 것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반드시 그 저희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서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영위원회 그 부실 검토라든지 자질 논란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설계 지침서 미준수 이런 부분들을 위반 사항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 역할이가 공무원 사전 검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건지. 근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눈을 부릅뜨고 봐도 단 한 건도 그런 지적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아니 알다시피 떡하니 지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의 경우에가 지금 그 당선작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행정심판까지 제기됐고요.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될 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는 건데 이건 운영위원님들의 자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실 검토를 한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이제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있다라고 하면이라뇨. 그래서 본부장님, 예. 그 운영위원은 아까 당초에 5인이 4개 팀으로 해서 분야별로 계획 설계, 구조 부분, 시공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운영위원 명단에가 명단을 알기도 쉽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그 운영위원이 어떤 부분의 전공이 전문 분야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시공 분야인지 구조 분야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명백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네. 근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이어서 심사위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기준 혹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산과 이렇게 비율로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79. 예. 저 화면에 떴습니다. 5명. 빨리 띄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설계심사위원회는 3억 원 미만일 때는 5분이 이렇게 하고요. 이제 예비로 또 두 분 정도가 더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억 이상 10억 미만일 때는 7분이 심사를 하시고 또 3분 정도 예비 인력을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일 때는 이제 9분이 있고 예비 인원은 3분 정도서 최대 11분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내에서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네, 풀 명단에서 네, 운영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 9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운영위원이 9명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4, 9, 36, 36명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위원들 간의 겹친 부분은 반드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난수로 추첨을 한다. 아니 이게 지키고 있냐고요. 이 숫자에 맞춰서 지키고 그래서 있냐. 저는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참 센스가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었을 때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직원들이 잘 지켜주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직원들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본부장님.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총괄하시는 데 있어서 보고 받는 데 있어서 특히나 시정 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네. 이런 걸 앞두고 있었을 때는 꼼꼼하게 다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2024년 바로 올해죠.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이 금액은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억이 넘으니까 몇 분이 하셔야 됩니까? 3억에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7분이 하셔야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5분이 근데 야, 이 심사 결과에 아니 이 규정도 안 맞고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심사 결과에 자칫 진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 혹시 퇴직 공직자 그 취업 제한 제도는 목적은 알고는 계시죠? 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 공직자가 그 업체 간의 그런 유착 관계를 좀 이렇게 차단한다든지 또 그 전에 근무했던 기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했던 전 그 근무 부서라든지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거기 이제 5년 동안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취업하려고 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그 직장이라든지 그런 기관에는 아마 이제 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면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우리 정권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사 이제 대상이 대부분 이제 정권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건 뭐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맞는데 그 금액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매출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200억 이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재취업들 알기로는.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건에 맞춰서. 그- 그리고 본부장님 이건 정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예, 부분인 예, 건데요. 예. 지금 우리가 보통 과장님들 이게 급수가 정해져 있나요? 어떤 거? 퇴직했었을 때 예. 뭐 몇 급으로 퇴직했었을 때부터 뭐 그게 해당이 된다든지. 취업 제한 규정은 직급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회사 규모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개인 신상 정보라서 자세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저는 본부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2021년 종합건설본부 건축과 지금은 이제 건축 설비과죠. 설비과에서 설계 관련된 공모를 담당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취업한 곳이 광주광역시 건축사무소에서 그것도 광주에서는 셋째 가라면은 아니 어쩌면 탑을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건축사무소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시에서 하고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관이 당선작으로 당선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건축사무소가 굉장히 실력도 있고 크고 잘하고 있죠. 근데 자칫 이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그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서에서 그 취업 제한 심사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그 조사를 하시잖아요. 보면 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명단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그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네. 광주에서 탑을 달릴 정도로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저는 자칫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대로 이 부분을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심사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가장 강조해서 그건 이제 뭐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아니 소관이 아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퇴직자분이신 건데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뭐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앞서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들 조목조목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이후에 잘 정리를 하셔서 직원분들하고 잘 토론하시고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그렇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실장 김여성입니다. 네, 실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예, 6월 말입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저랑 한번 해보시게요. 예, 자, 시간 관계상 우리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 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예. 실은 대표적인 사업들이 우리 문체실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것은 가볍게 그냥 제가 확인만 하고 할 거니까 예, 그냥 예. 답변만 예 아니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에 문화기반 조성과장으로 재직 시절에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 방식을 국제 현장 설계 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 공모 관리 용역을 한국 건축가 협회에 위탁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 8월에 설계 관리 용역 업무를 종합건설본부로 지금 이제 종건으로 이관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성하고 운영했던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에 바로 우리 실장님이 이제 참석을 하시죠. 운영위원으로. 예, 운영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설계 공모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뭔지는 좀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고 계시는 걸로 하고 좀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우리 종합건설 본부장님 그 답변 좀 들으셨잖아요. 예. 그 맥락에서 지금 할 겁니다. 예, 광주시는 2020년도에 설계 공모 선진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설계 공모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광주 대표 도서관은 아마 그 선진화 방안 2020년도에 나왔는데 20년 전에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맞죠? 2019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전체 다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업이라든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사업이라든지 극락강령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그밖에 수영진흥센터 또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등이 우리 문화체육실에서 소관해서 이 설계 공모와 관련돼서 좀 일을 했더라고요.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광주시는 지금 설계 공모위원회는 종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회는 예. 바로 정권에서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걸 잘 알고 계시는데 광주시에서 운영 기준에 따른 발주 부서가 지금 보통 어딘가요? 자, 발주부서는 이제 해당 사업을 시작한 데가 발주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 확실합니까? 예. 사업 부서와 사업 기관과 발주 기관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발주부서 자체는 발주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해주고 그 기본 계획 용역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정보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는요. 예, 예. 지금 사업 부서가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는 운영위원 한 명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운영위원으로 가셨겠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대표도서관은 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강주에서 최초의 어떤 그 국제 설계 공모로 들어간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 영역을 줬습니다. 관리 영역을 보면은 그 지침에 우리 그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은 한국 건축사 협회에 둘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냈고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뒀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4명이 아니라 7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추천에 저희가 참여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만 할게요. 제가 참고만 하겠고요. 설계 공모 절차를 보면은 사업 주무부서에서 설계 공모 지침서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서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을 한 명을 추천하는 것까지가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 이유는 발주 기관인 종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었었고요. 그리고 왜 종건에서 하게 될까요? 종건은 대부분 아무래도 전문직으로. 전문성 있고 그 그렇죠. 직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주와 관련된 부분은 또 심사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 이제 종건에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지금 설계공모 운영위원을 추천할 때 지금 어떤 이렇게 실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로 추천을 합니까? 그- 한 명 정도 해야 되잖아요. 예, 운영위원회가 한국건축사협회거든요. 건축사협회거든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업무 담당 부서장,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명 정도, 제가 아직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7명 정도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요, 총 4인 주무부서에서 1명,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1명, 건축관광과에서 1명, 건축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에서 1인을 그 부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들은 예. 담당 공무원이 아닌 거고요. 예. 여기에 관련된 이 자격이 심사위원하고 같은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뭐 건축, 뭐 자격이 있다든지 여기 관련된 실무 경험이 뭐 5년 이상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교수로 몇 년간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저는 뭐 그 전에야 뭐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서 운영위원회 잠깐만, 제가 조금 그 위원장님께서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저 거거든요. 운영위원회 얘기 예, 예. 운영위원회 자체는 아니, 그거고 규정상에 한 명씩,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자격 기준이 없고 인원 규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방침에서 종건에서 4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지만은 우리가 관리 위탁의 주관 업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심사위원 관계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에다 맡겨서 우리에서 그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주관부서에서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도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자격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네네.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뭐 우리 국토부의 어떤 운영 지침이나 우리 시의 운영 기준을 다시 어쨌든 한번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확인을 할게요. 지금 종건에 예, 예.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추천해 드릴 때 예, 예. 뭐 협회를 통해서 한다, 어떤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뭐 꾸렸든지 협회에다 위탁을 줬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관리 이렇게 왔다 이 위탁을 하다 말씀이신 보니까 거죠? 관리란 것은 전체적인 공모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 추천도 그렇게 하고 현재 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답변 관리 위탁 경우 우리가 국제 설문고 아니 제 설명이 좀 예. 어려웠나 보네. 운영위원회 한 명을 추천을 해서 일반적인 해야 되는 것은- 건데 그 일반적인 추천을 어떤 것은- 방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예, 일반적인 것은 종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관리 위탁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관리 위탁에 관한 것은 그 관리 위탁사 제가 지금 그- 운영위원회를 예, 예. 한 명을 부서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예, 예. 그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제가 하고 말씀드린 것은 좀 분리를 하자 이겁니다. 우리 그렇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 위탁을 주면서 영역을 두거든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하고 종건에 좀- 운영위원 추천할 때 정견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고 말씀하신- 계시냐고요? 예. 정권에서 해당 부서에 추천이 오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이게 아니 그 추천을 제가 그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확인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같은 방법 종건에 줄 때, 종건에다가- 제가 내용 자체를 좀 정확하게 분리를 좀 해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그 정권에다 운영위원 한 분을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1인을 예. 그렇게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관리 용역 이런 것도 있겠죠. 있긴 하겠는데 이제 일반적인 설계 공모와 관련돼서 예. 했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냐 이것을 질문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라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분 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 위탁 자체를 관리 위탁 주체하고 어차피 관리 위탁을 하나 정권에서 하나 우리 한 사람 담당 부서의 부서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운영위원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예.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엔날레 관련돼서 설계 공모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 또 우리 문화도시 조성과에서 구성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셨죠? 예. 네. 그러면은 아마 대표도서관 이렇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엔날레 전시관 관련돼서 운영위원회를 주무부서인 우리 문화도시 조성과에서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아, 먼저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는 제가 처음에 하던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자체가 기본 계획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정권으로 가는 것은 정권에서 하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저희들이 그 관리탁, 이게 예, 예. 네네 이 비엔날레 전시관만 관련돼서는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에서 이 건립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예, 예, 예. 이 설계 공모와 관련된 부분은 나눴어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업 부서에서 기본적인 규모를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만 보면은 뭐 다른 데는 차지하더라도 비엔날레 전시관만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를 직접 하고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예. 규정 뭐 인원도 다 지금 달리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왜 여기서 하신 겁니까? 예, 예. 이 사업을 왜 좀 발주를 여기서 하신 겁니까? 예, 이 사업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는 아특 사업이거든요. 네. 아특 사업인데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먼저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는 밟은 과정에서 연말까지 신속하게 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이제 정권에서도 의뢰할 필요는 있었지만은 정권하고 어떤 그 사업량, 이 정권이 워낙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효율성으로 해야 되겠다,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셨습니까? 설계위원회는 우리 그 건축사협회에서 한 7명 정도 추천을 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건축사협회에서 한 3명 정도 추천을 했었고요. 비엔날레 재단, 문화도시 조성과장, 시 총괄건축가, 주무부서 추천 1명, 지역교수로 해서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52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이 안 맞아요. 원래대로 이제 최대 이제 11명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후에는 이제 11명으로 하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당초 맞죠? 11명.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인원도 지침에 맞지 않겠을 뿐더러 왜 지금 우리 실장님과 비엔날레 재단 실장님하고 문화도시조성 과장님이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그 당시 네, 네. 이게 문화재단 실장님 임근종 실장님과 문화도시조성 과장님인 이도훈 과장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과장님 이과 실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것은 규정이 자격 기준이 정확하게 없고요. 건축사협회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서 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천이 왔었고 11명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예. 실제 11명 제가 예. 자, 제가 이거 여기 찾았네요. 보니까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 기준을 보면 발주 부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위원회 자격이 나와요. 여기서 위원회 자격은 심사위원 등의 자격에 준용한다. 그 심사위원회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조교수급 이상의 해야 되고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예. 근데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설계 여기에 운영위원회 자격은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회 자격을 준용한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심사위원회 자격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보면은 7분 왜 7분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심사위원과 관련돼서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 넘어갑시다. 이걸 지금 우리 실장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광주 비엔날레 실장님과 문화도시조성 과장님 이 두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신 이럴 수는 있겠죠. 업무 협조를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아닌 그렇게는 들어가서 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보통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 부분도 규정을 어기고 있고요. 뭐 심사위원 예비 포함해서 11명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지침과 기준과 지침이 아니 시에서 아까 정건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심사위원은 우리 기존에 보면 5 내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그 기준에 금액에 따라서 예산 금액에 따라서 예, 예. 달라지고 시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10억 이상일 때는 9명, 예비까지 하면 3명, 토탈 11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근데 뭐 7명 맞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침을 좀 위반하신 건데 기준을 시에서 지금 하신 거라니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업부서가 하면 이런 부분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전에는 발주부서의 종관에서 이제 이런 심사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데 자, 기준과 지침 위반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 더 황당한 일이 저는 있더라고요. 우리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사업과 관련돼서 1차, 2차 설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비엔날레 실장님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1차, 2차에 제일 끝에 광주 비엔날레 실장님이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운영위원은 이건 뭐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일단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위법이냐? 그 다음 거 봐볼게요. 이건 심사위원이고요. 밑에 보면 운영위원으로도 지금 임근종 우리 실장님이 들어와서 사인까지 하셨어요. 운영위원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얼른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지금 다 법과 이거 우리 지침을 다 어기고 비엔날레 전시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심사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행정에서? 행정은 정말 전 이럴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민간인들한테는 얘기를 했을 때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그 잣대로 해요. 근데 시는 항상 보면 당신네들이 그 규정을 어기면서 본인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입니까? 왜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입니까? 기준을 잡았잖아요. 늘 저희 의원들한테도 규정대로 했습니다. 지침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자, 지금 퇴직 앞두고 계시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설명이요? 예, 임근종 실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사는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로 해서 심사위원이 2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심사에서는요. 예. 심사위원은 아니었다. 심사를 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으로 사인을 하셨어요. 예비로 해서 결과적으로. 심사는 안 했습니다. 아니 예, 심사. 예. 실제 아니, 이제 그럼 예비라는 사인을 것은 자, 안 잠깐만요. 하셔죠. 저건 예비라는 참석을- 것은 앞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 생기거나 불가피하게 오지를 못할 경우에는 예비가 심사를 하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원이 다 편성하셔서 아니 그러면 심사표에 저기에다가 사인을 하시면 안 되죠. 저거는 심사 결과표에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심사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인을 합니까? 창단에 창단을 아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운영사에 또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실장님. 예. 자,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위촉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비엔날레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 중에 보면 8월 17일 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월 28일 날 사직을 해요. 이분이. 사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다가 10일 뒤에 사퇴를 하세요. 그간의 정보들은 배포가 됐겠죠. 그리고 물론 비엔날레 세 군데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한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건축사가 이 사무소가 굉장히 저는 실력이 있고 뭐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공정하게 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까요? 이 부분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 아니 이거 전부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정보는 공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좀 아니 심사위원이 이렇게 근데 심사에 선정이 참여는 되고 안 나면 했, 제가 알기로는 심사에 참여는 안 했고 저희가 선정되자마자 본인이 사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예. 8월 17일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료 공유는 안 되는 자료를 예. 미리 볼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배포를 해주시죠. 물론 이것은 뭐 제가 확인한 사항 배포가 됐는지 안 요 부분 제가 됐는지는 확인을 한번 그것까지는 제가 하고 확인하지 보고 못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석연치 않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선정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사직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유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3월 17일 날 예. 심사위원 위촉되고 28일 날 사퇴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죠. 이 비엔날레 전시관 관련돼서는 앞서 정관에서 말씀드렸던 퇴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부분과 이 심사위원으로 있다가 10여일 만에 사퇴하고 들어가서 당선작으로 당선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고 일반 시민의 눈에 봤었을 때, 의원의 눈이 아닌 일반 시민의 눈에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예.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관련돼서 이 비엔날레 설계 공모만 관련돼서 좀 유독 좀 특수성을 좀 띠고 있어요. 그동안에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설계 공모와 다르게 그 부서에서 다르게 하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위원 구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좀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님 혹시 지금 어떤 느낌이신 건지? 우선 이제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계의 여러 의견들이 수차에 걸쳐 있는 건 저도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문화예술계 의원님들이 제기한 것은 왜 이 비엔날레 전시관의 건립 설계 공모를 국제 지정 공모로 가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갔냐, 이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현재 이 건립비가 약 52억 정도 설계비가 되는데 그에 한 최소 5배 이상의 설계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변수가 많이 생겨서 국제 공모를 포함하여 공모 방식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도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날레 전시와 관련해서 설계 공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확인했고요. 다만 지금 그 운영위원 자격이 어떠하냐, 그다음에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으로 가능하냐, 또 당선작에 해당된 건축사 대표가 17일 날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28일 날 사직하고 그 후에 당선작이 있었다는 방금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재단 내부 인사가 심사위원이 가능한지, 이런 답변은 우리 실무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물론 비엔날레 건립과 관련돼서 설계 공모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른 사업과 다르게 좀 특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라고 느끼고 있고, 이 부분들을 같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좀 공유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비엔날레 관련돼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재단법인 우리 비엔날레 대표이사 임기가 올 8월 25일자로 지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사무처장 또한 지금 자리를 지금 공백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9월 7일부터 비엔날레 이 부분을 이제 개막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향후 대책 있습니까? 우선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임기가 8월 25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 임기를 잘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8월 25일이 됐을 때 비엔날레는 9월 7일부터 약 90일간 되기 때문에 그 비엔날레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지금 박양우 대표이사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연말까지, 비엔날레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 대표이사는 연장 계획을 통해서 이번 15회 비엔날레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무처장이 지난 3월 12일 날 이제 임기 만료가 됐습니다. 그 사무처장은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이제 디자인 비엔날레의 2년마다 있는 디자인 비엔날레도 업무를 수행해야 될 만큼 그 재단에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5회 비엔날레는 잘 업무를 연장해서 잘 마치도록 하고 대표 사무처장을 잘 뽑아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다가올 우리 비엔날레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어제 이렇게 언론 보도 이렇게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강주시 공공건축물 이렇게 설계 공모 관련된 거죠. 이거 관련돼서 기준을 좀 다시 정비해서 개정을 하겠다. 오늘 시장님, 제가 이거 관련돼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전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고 이제 부서에서 내셨겠죠. 부서에서 내주셨고 이 부분을 저는 좋게 받아들이랍니다. 왜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지를 하고 이걸 잘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투표제인 부분들을 채점제와 투표제와 혼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좀 질의를 준비를 했었던 건데 여기서 다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제 보도자료가 나갔는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알게 됐는데요. 그 방침과 결정은 평동 수영장 문제와 또 빅그린 산단에 있는 체육관 문제 등을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이미 뭐 한 달 훨씬 전에 그 방침을 곧바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했고 방침 결정이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간 시점은 어제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보도자료에 정해진 투표제 방식을 점수 채점제로 혼합하는 것도 제 기억은 한 달 전에 이미 결정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듣고 그때 현장을 둘러보고 보고를 듣고 이미 그 방침을 결정한 것이 한 달 훨씬 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고 왜 어제 나갔을까 하는 문제는 뭐 오비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방침 결정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비락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질문을 통해서 공공건축 설계 공모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앞으로 시에서 좀 개선을 하겠다 하는 거에는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약소하니 그냥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많이 담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을 하신 거죠, 시장님? 아닙니다. 설계 공모와 관련돼서 설계 공모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선 지금 우리 건축 설계 단계가 있는 거 17건 그리고 건축 시공 단계가 16건인데 시공 단계 중에 빅골 창업 스테이션 건립 관련해서는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설계 단계에서 17건 중에 DJ 2센터 전시장, 장애인 회관, 그리고 아까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비엔날레 건물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김대중 컨벤센터 이 전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건축비에 재정 문제가, 예산 문제가 있고 하나 위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장애인회관 역시 이것도 역시 설계 문제는 아니고 그 어떻게 장애인회관을 통폐합할 건가 예산 문제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문제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엔날레 조금 전에 그 재단 비엔날레 그 전시장 얘기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개별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그 수영장 문제도 이건 지금 소송으로 법 가 있습니다만은 그 위원으로 참가한 사람의 자격 여부 문제인데 이것도 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도 아무튼 그래서 법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의 그 판단이 지금 내려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래서 제도로 가 있을 부분도 있고 사실은 설계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 거론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그 2000년 7월부터 개선하겠다는 아까 2년에 3회 이상 심사위원이 쪽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문제, 이런 건 제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행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문제는 법과 제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취업 심사를 받고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퇴직공직자들이 부적절하게 혹시 부정청탁 금지 등에 저촉되는지 우리 직원 입장에서 그런 저촉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법무지침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로 좀 부족한 것은 오늘 지적된 걸 포함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다만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점에서 결국 이 운영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준비, 이걸 잘 보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취업 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부서에서 제가 그 명단을 쭉 받았습니다. 받았었을 때 그 제가 그 걱정했던 부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부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서울시가 출간 배포한 모두의 아이디어 건축 공모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공건축 설계 공모 당선 입선작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 투명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서 건축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과 관련 종사자들한테도 쉽게 이 공공건축의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 공공건축 관련된 설계 공모 백서를 광주시가 제작을 한 거죠. 아마 공공건축 설계 공모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저는 자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도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광주시의 건축 설계 공모 발전에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차원의 건축 설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발주 제도를 개선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 설계기획 업무 독자 영역 발주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설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인력풀 제도를 좀 도입을 하시고요.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교차 중복이 되지 않게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 제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 실시를 통해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자질 강화, 그리고 아마 주로 업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울도 마찬가지인 거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는 건데 심사 수당 이 증액을 통해서 좀 내실 있게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업계에서 또 나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